그래요. 그 보내주신 내용은 봤고요. 그 원래 뭐 생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게 그 생숙 뭐 그 분쟁이 워낙 많고 그게 그리고 뭐 아니 근데 그게 뭐 지금 몰랐다고는 하시는데 일단 제가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그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게 그쪽에서 이제 지금 보내주신 게 뭐 분양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레지던스 관리 및 객실 숙박 운영 뭐 업무 위탁 확인 이런 거 위탁 계약 이런 거 보내주셨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만 서류만 가지고는 서류만으로 뭐 저쪽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그렇지 않아요. 그게 이제 그 주거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명시하는 계약서도 있고요.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 하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어디에 써 있어요, 그게? 아이,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건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. 예? 그게 이제 생숙이 이제 뭐 주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그 논란거리가 막 논란이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막 그 거짓말 하잖아요. 거짓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아이고, 좀 일단 제가 전화를 한번 다시 끊어볼게요. 이게 좀 소리가 자꾸 울립니다, 지금. 그 스피커,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스피커폰으로 지금 같이 듣고 계세요, 누구하고? 어, 어, 여기 스피커폰으로 하면은 소리가 울려요, 막. 예, 한번 꺼보세요, 한번. 예, 예. 괜찮아요. 예, 스피커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그 생숙이 이제 그 주거용이 뭐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하는 회사가 분양하는 회사가 그런 그 논란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요. 스스로 스스로 이제 막 분양 계약서에다가 주거용은 안 됩니다. 또는 주거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걸 확인서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하는 까다롭게 하는 그, 그 분양회사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.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되느냐?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, 그게. 법적인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. 그런 분쟁이 생기니까 스스로 그런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회사가 그걸 받아두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걸 그러면 뭐 주거용은 주거는 안 됩니다. 주거로 쓸 수는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. 그거는 이해되시죠?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요. 지금처럼 아까 뭐 분양계약서에 써 있어야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, 소위 말하면은. 네. 아니, 그게 언제 뭐 국토부에서는 권고사항이겠지, 그게. 예, 예. 그럼 그 입증을 어떻게 해요, 이제?
아니, 그게 아니라요. 그,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그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과장하고 이런 거는 많은 건 아는데요.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재판 가서 입증을 어떻게 하냐고요. 그걸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듣고 계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을. 그거는 그렇죠. 맞습니다. 지금 그게 객관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?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.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지금 내신 돈이 얼마예요? 계약금, 네, 네. 그러면 1억 3천 얼마를 냈구나. 그러면 그 계약금 10%는 이 대출 받아서 낸 돈도 있나요? 아니면 본인이 내셨어요? 아, 본인 다 내셨구나. 아이고, 참. 이게 이제 한번 제가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. 상황을. 일단 이게 만약에 우리 문제로 우리가 돈을 못 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서상 얼마를 띠기도록 돼 있어요. 계약금 10%요. 그죠? 그 작지는 않은 돈인데요. 작지는 않은 돈인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중도금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. 중도금 예, 6,700만 원. 왜냐면은 지금 그 회사가 지금 그 분양을 잘 했어요. 사업 성공했어요. 아니면은 뭐 좀 시원치 않아요. 예, 예. 잔금 잘 안 내거든요. 그 그러니까요. 생숙 같은 경우는 또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잔금을 안 내고 그럼 보통은 분양회사가 이게 그 사업이 뭐랄까 이게 실패한 사업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그 내가 들어간 돈이 그 뭐 대출금 이자 갚고 뭐 건축비 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남아 있질 않아요, 사실상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법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잔금 못 낸 책임으로 10%를 띈다라고 치고 그럼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줘. 이런 판결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하더라도 그 돈을 어디 가서 집행하기가 힘들어요. 재산이 없기 때문에. 그러면 그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잠깐만요.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을 쭉 이야기할게요. 제 생각에는 회사가 지금 아직 뭐 그 완전히 뭐 부도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도금 10%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빨리 뭔가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. 이게 그 계약이 근데 지금 그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? 아까 만약에 그 저기 뭐 생수 관련해서 주거용 관련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뭐 내 10%를 뭐 내가 그 띄고 나머지는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. 그래 이게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. 내가 반대로 내가 돈을 못 내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10%를 띄고 나머지는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.
예.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뭐 가압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. 그렇죠. 못 냈을 때 계약이 끝내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. 저쪽에서 그 기간은 없어요 따로. 저쪽에서 필요하면 끝낼 겁니다 아마.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예? 그냥 액면가대로 소위 말하면 액면가대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내고 있는데 그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은 아직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야. 장기간, 당분간은. 예, 그런 거예요. 대체로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제가 그 조금 그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.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상가 점포나 뭐 생수기나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의 분양을 받았다면 지금 2년 전에 한 1억의 분양을 받았다면 지금 가치는 대체로 한 6천만 원 정도, 5천만 원 정도도 안 된다.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. 그 물건의 가치가. 그만큼 원래부터 그 물건의 본연의 가치 자체가, 본질 가치 자체가 얼마 안 된다, 이 말이에요. 그렇다 그러면은, 제 말이 맞다면, 지금 입장에서 20% 지금 내놓은 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80%를 더 밀어 넣는 게 맞겠습니까? 아니면 차라리 그냥 20%를 다 뛴다 그러더라도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까? 당연히 포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, 당연히.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. 아, 방법이 둘 가지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다, 선택권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잔금 안 내고 끝내는 게 훨씬 나아요. 훨씬 나아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게 그래도 20%가 작은 돈이 아니다. 작은 돈이 아니죠, 그죠? 그러니까 그게 아쉬우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지. 내가 20%를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10%도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잔금을 내야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. 그건 접으시고 가치 맞아요. 가치 자체가 없어요, 별로. 그거 받고 나면 돈 밀어넣고 나서 나중에 그거 등기 받고 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애물단지가 됩니다, 또. 그거는 제가 모르죠. 제가 뭐 생수 전문가도 아닌데 그건 모르죠. 근데 이제 그런 그 상담을 뭐 상가 점포나 이런 그 상업용 건물들 점포 분양을 많이 해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는 아닙니다. 당연히 뭐 같이 있는 데도 있죠. 근데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아요. 본질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. 한 절반밖에. 예. 근데 다시 말하면 너무 비싸게 분양받은 것이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돈은 더 이상 낼 수 없고,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,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해 보시고요. 뭐, 예를 들면 이래 보세요. 그 분양회사한테 난 돈 낼 생각 없으니까 빨리 해지 통보 보내줘라. 이렇게 해보세요. 그냥 단도직입적으로. 그런데 근데 안 보냅니다. 그 사람들이. 안 보내요. 왜냐면, 계속 끌고 가요, 일단은. 이제 심지어는 분양받은 의뢰인 같은 분, 분양받은 사람 상대로 잔금 달라고 소송하기도 하죠.
본인 재산이 있으면 집행하는, 강제 집행하는 거죠, 뭐. 판결을 받아서. 분양계약이 있으니까요. 분양계약이 해제가 안 되면은 분양계약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들어보세요. 어쨌든. 그게 해지가 당연히 되는 건, 내가 돈을 못 냈기 때문에 해지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요.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경우에 이제 확률은 적지만,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확률을 한 1, 20% 정도로 낮게 봅니다. 예. 근데 확률은 적지만 때로는 그 잔금 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. 계약을 해지 안 하고. 그렇죠. 강제 집행. 판결, 판결이 가능하다니까요. 얼마를 지급하라.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판결이 나냐면은 지금 나머지 80%죠. 나머지 80%를 지급하면서 이전 느끼 받아가라 이런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 가지고 그 의뢰인 재산이 집행을 하는 거죠. 이제. 1, 20% 정도는 있다니까요. 1, 20% 정도는. 그러니까 분양회사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계속 해제를 안 시키고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이 잠기는 거 아닙니까? 장부관은.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. 계약을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 물건을 넘겨줘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저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잠겨 있는 물건이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보통은 계약을 해제하든 중간에 계약을 해제하든 우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번 분양회사 입장이라 그러면 제안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물건이 지금 팔아봐야 반값도 못 판다. 다시 팔면 그러니까 합의 차원에서 그냥 20%낸 거 다 공제하고 그냥 계약 끝내는 걸로 하자.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끝내거나 이렇게 할 확률이 한 80%는 되는데요. 나머지 20%로 그 잔금 청구하는 소송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게 왜 지금 그 가능할 수 있냐면 물건이 내놔도 안 팔려요. 물건이 아까 제가 잔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딴 데 팔 수도 없고 잠긴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내놔도 안 팔린다니까요.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 상대로는 그냥 잔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분양회사 영악한 좀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 분양을 할 때요.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기 분양받는 사람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,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모를 해둬요. 이야기시키면서. 나중에 그 잔금 달라는 소송을 할 상황이 온다라고 예정을 하고요. 되게 무섭죠.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지금 혹시 하시는 일 있으세요? 이렇게 하면 저 교사예요. 뭐 이러면서 그때는 신나게 이야기하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. 근데 그게 그러면 어디 다니세요? 우리 뭐 처남도 지금 교사인데 이러면 저 뭐 어디 전주에 무슨 학교 다녀요? 뭐 이런 식의 막 이야기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적어놓고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구나.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양계약을 해지를 잘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입증을 하시면 되죠. 아까 그거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하시면 되죠. 근데 입증이 지금 서류도 물론이고 당연히 녹음 파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. 그죠? 예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없으니까 소송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거죠 이제.
재산이 있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. 이 상황을. 재산이.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말하죠. 부동산을. 그리고 또 직업,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거든요. 소송 걸리면. 전문직. 그래요.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재산이 하나도 없다. 이런 쪽을 좀 강조하시고요.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내한테 건드려 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뭐 합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어쨌든 해지시켜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뭐, 자, 그러면 제가 좀 좋은 이야기 해볼게요. 그냥 그 위안 가지시라고. 만약에 사모님은 지금 80%를 안 내고 지금 구매를 하시는 상황인데, 그게 다 돈 내고 지금 이전등기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? 그 사람 얼마나 많아요, 지금. 그 사람들은 자기 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 재산 가치밖에 안 된다, 이 말이에요. 가치가. 참 이게 답답한 거죠. 답답한 거죠.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, 그게. 그게 뭐, 가치도 없는 물건 그 깔고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, 그게. 왜 가치가 없겠어요, 그게. 다른 사람들이 그 돈 주고는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, 결국은.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억지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. 한번 쭉 그 제 말씀을 이제 좀 녹음 파일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, 제 말씀 한번 저기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수들이 이렇게 거래 시세 나온 거라든지 뭐 지금이야 이제 좀 나은데 내년 되면은 훨씬 심해질 겁니다. 가격 폭락이 올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안타깝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접는 게 일부 돈 돌려받으면 좋고요. 예? 아마 자금이 없을 거예요 지금. 잔금 내는 사람 지금 그 저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잔금 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. 아니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. 지금은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이. 그러니까 아마 잔금 받기가 그쪽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. 그래요. 네.